검은색 물감,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 1. 낯선 세계 봄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교정 구석구석 스며든 햇살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새로 배정받은 2학년 3반 교실 창가에 선 강민주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보다 제 그림자에 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다. 17,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봄이라지만 민준에게 봄은 늘 낯설고 스산한 계절이었다.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부산스러운 소음이 교실을 채웠다. 민주는 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투명한 벽 안에 자신이 갇혀 있다고 느꼈다. 자, 다들 조용.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은 익혀야지. 담임은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이미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민준. 까만 피부색,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엄마는 아프리카 대륙 어느 작은 나라의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기고 간 짙은 피부색은 이곳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특별함이라는 이름의 낙인이 되곤 했다. 쟤 또 우리 반이네. 피부색 진짜 특이하다. 여름엔 더 타려나? 숨막히는 수군거림. 그들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다름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민준의 마음을 핥히었다. 민준은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을 담을 수 있는 하얀 종이. 그 위에서만큼은 민준도 자유로웠다. 돌아가신 엄마는 민준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민준아, 내 마음의 색깔을 세상에 보여주렴. 그 어떤 색이라도 괜찮아. 하지만 민준의 스케치북은 검은색과 회색으로 채워지는 날이 더 많았다. 그때였다. 교실 앞쪽에서 유난히 밝고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강민준, 너 또 창가냐? 그림자 친구랑 연애하냐? 아주 김태영이었다. 희고 깨끗한 피부, 아이돌 연습생이라 해도 믿을 만한 외모, 값비싼 브랜드의 옷. 반 아이들의 선망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소위 인싸 중의 인싸. 하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와 민준을 향한 경멸 어린 눈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태영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시작이었다. 지긋지긋한 조롱과 무시. 그때 누군가 태영의 말을 막아섰다. 김태영, 너 말 좀 가려서 해라. 재미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박서연이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소녀. 서연은 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태영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뭐야, 박서연. 네가 제 변호사라도 되냐? 변호사가 아니라 친구다. 왜?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교실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저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미술 시간, 최지우 선생님은 민준의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최 선생님은 갓 부임한 젊은 미술 교사였지만 학생들의 작품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 민준아, 이 그림 정말 강렬하구나. 마치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민준의 스케치북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그린 거친 파도와 그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작은 종이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최 선생님은 그의 침묵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읽어내는 듯했다. 학교 미술대회 공고난 거 봤니? 나의 색깔이라는 주제인데 민준이 너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주제 같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민준의 심장이 작게 뛰었다. 대회라니.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일.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색깔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비웃기라도 하듯 태영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민준의 일상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 검은 그림자, 짓밟힌 꿈. 미술대회 참가를 결심한 민준의 마음은 불안과 설렘으로 뒤섞여 있었다. 태영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복도를 지날 때면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거나 민준의 물건을 발로 툭 차는 것은 예사였다. 급식실에서는 민준의 식판을 보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런 거 먹냐? 따위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그럴 때마다 주변의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야, 강민준, 너 미술대회 나간다며? 네가 그릴 색깔은 뻔하지 않냐?
시커먼색. 태영은 민준의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고는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다. 그저 굴욕감에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서연이가 몇 번이고 태영에게 맞섰지만 태영은 코웃음만 쳤다. 오히려 서연이 민준 편을 들수록 태영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의 미술 사물함이 열려 있고 안에 넣어둔 아끼는 수채화 물감 세트가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튜브는 터져 물감들이 뒤섞여 있었고 가장 아끼던 검은색 물감은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굳어 있었다. 마치 민준의 마음처럼 범인은 불보듯 뻔했다. 김태영. 민준은 처음으로 태영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태영은 능글맞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왜?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너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냐? 하긴 너 같은 애가 뭘 제대로 알겠냐만. 증거. 그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민준은 한동안 붓을 들 수 없었다. 하얀 도화지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자신의 꿈이, 엄마와의 약속이 검은 물감처럼 짓밟힌 것만 같았다. 최지우 선생님은 민준의 슬럼프를 눈치챘다. 선생님은 억지로 민준을 다그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가 다시 붓을 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서연이는 매일같이 민준에게 말을 걸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민준아,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내 그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은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즈음 학교 익명 SNS 게시판에 민준을 겨냥한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에 아프리카 용병 있는 거됨, 밤에 보면 안 보임, 혼혈 주제에 나대는 거 역겨움, 그림도 시커멓게 칠하겠지, 등등.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말투나 내용은 누가 봐도 김태영과 그 무리들이었다. 민준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비수들은 더욱 아팠다. 서연은 그 글들을 보자마자 분노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민준이 혼자 아파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서연은 몰래 그 악성 게시글들을 캡처하고 태영이 민준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민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한편 민준은 다시 붓을 들었다. 망가진 물감 대신 그는 목탄과 검은 잉크를 사용했다. 그의 그림은 이전보다 더욱 거칠고 강렬해졌다. 그림 속에는 분노와 슬픔,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미한 빗줄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미술대회의 주제인 나의 색깔을 세상이 나에게 덧칠한 색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찾아낸 진짜 나의 색깔로 재해석했다. 미술대회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태영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민준의 그림 실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졌고 만약 민준이 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았다. 태영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민준이 완성한 작품을 훔쳐내어 완전히 망가뜨릴 계획을 세웠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민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3. 터져나온 검은색 그리고 진실의 빛 미술대회 작품 제출. 마감일 전날 밤 민준은 텅 빈 미술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 붓질을 하고 있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교정에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민준의 캔버스에는 검은색과 짙은 푸른색 그리고 아주 작은 흰색 점 하나가 격렬하게 뒤섞여 있었다. 마치 폭풍 우치는 밤바다에 홀로 떠있는 등대처럼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림의 제목은 심연의 빛이었다.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술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김태영이었다. 그는 민준의 그림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훨씬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림이었다. 이대로 둔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 뻔했다. 태영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민준의 캔버스를 향해 휘둘렀다. 찍! 섬뜩한 소리와 함께 캔버스가 길게 찢어졌다. 태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김태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술실 문가에 박서연과 최지우 선생님이 서 있었다. 서연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동영상 녹화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 최 선생님은 태영의 행동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는 뻔뻔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그림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저게 저절로 찢어졌나 보죠? 저절로. 내 손에 들린 건 뭔데?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태영의 손에 들린 커터칼을 가리켰다. 태영은 황급히 칼을 등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때마침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소란을 듣고 미술실로 달려왔고 상황은 순식간에 커졌다.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김태영이 강민준의 미술대회 출품작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사실과 함께 박서연이 그동안 모아온 태영의 SNS 비방글, 괴롭힘 증언들이 최지우 선생님을 통해 학교 측에 전달된 것이다. 학교 측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태영의 부모는 학교로 달려와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서연이 촬영한 동영상은 결정적이었다. 태영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증거와 차가운 시선들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미술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민주는 찢어진 캔버스를 들고 망연자실했지만 최 선생님과 서연은 그를 격려했다. 민준아, 이대로 포기할 거니? 찢어진 캔버스도 너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어쩌면 이게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최 선생님의 말에 민주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찢어진 캔버스를 그대로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작품 설명 시간에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앞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제 그림의 제목은 시면의 빛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찢어진 시면, 그러나 새어나오는 빛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제 피부색은 검은색이지만 제 꿈의 색깔까지 검은색은 아닙니다. 민준의 진솔한 이야기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날카로운 비난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미술대회 대상은 강민준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찢어진 캔버스 자체를 하나의 설치 미술처럼 받아들이며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다. 민준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의 색깔, 우리의 빛. 김태영은 학교로부터 사회봉사 명령과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때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값비싼 옷과 화려한 외모도 더 이상 그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했는지 그리고 민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났고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뿐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또 다른 벌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준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복도에서 그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그림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다. 몇몇 학생들은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고 민준은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피부색은 여전히 달랐지만 이제 민준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자신을 이루는 여러 가지 색깔 중 하나일 뿐이었다. 박서연과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둘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다. 최지우 선생님은 민준의 재능을 더욱 키워주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고 민준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쌓아나갔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민준은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섰다. 그의 손에는 졸업장 대신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저는 오늘 저의 색깔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의 색깔은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이 존재하고 그 모든 색깔은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의 색깔이라는 것을요.
민주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밝고 따뜻한 색채로 가득한 그림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색깔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따뜻하고 강렬했다. 졸업 후 민주는 미대에 진학했고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주목받는 신인 작가가 되었다. 그의 그림에는 여전히 그가 겪었던 아픔과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과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고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첫 개인전에서 한 점의 그림 앞에 섰다. 검은색과 짙은 푸른색 그리고 아주 작은 흰색 점 하나가 격렬하게 뒤섞여 있던 고등학교 시절 그렸던 시면의 빛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은 더 이상 찢어져 있지 않았다. 민주는 찢어진 부분을 섬세하게 복원하고 그 위에 아주 작은 무지개색 점들을 흩뿌려 놓았다. 마치 상처가 아물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 것처럼. 전시장 한 구석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청년이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김태영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그림이야. 민주는 가만히 태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미소만이 감돌 뿐이었다. 고맙다. 너도 너만의 색깔을 찾길 바란다.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누었다.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민주는 다시 자신의 그림 앞으로 돌아섰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그의 그림 속에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검은색 물감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희망의 목소리로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